오늘은 미국의 대표 ETF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ETF는 주식처럼 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점으로는 소액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ETF 종목은 QQQ입니다. 나스닥 대형 IT주에 투자하는 ETF 종목으로 원화로 약 4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사는 인베스코라는 자산 운용사인데요.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조 5천억 달러는 현재 원화 기준으로 1800조에 가까운 금액이고요. 만약에 이 QQQ라는 ETF 종목을 한 주 보유했다면 2021년 배당으로 약 2,000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0.4% 수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을 운용하고 있는 인베스코는 채권과 주식 중에 주식 100%에 가까운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술과 소비재에 집중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주식 종목을 살펴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런 대형 IT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률만 따졌을 때는 S&P 지수를 능가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1년 기준으로 약 21% 총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년 총 수익률로 봤을 때는 34%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연간 총 수익률 내역을 봤을 때 2008년과 201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플러스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제외한 손실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8년에도 다른 주가나 ETF 종목의 마이너스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 QQQ ETF 종목은 마이너스 0.14%로 굉장히 안정적인 ETF 종목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스코 자산운용사 보고서를 살펴봐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투자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2021년만 하더라도 11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금액은 원화로 1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산운용사가 보는 2022년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면병으로 인한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2년 중반에 절정에 달하고 그 이후로는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성장 둔화와 긴축 통화 정책으로 변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으며 그러나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주와 성장주 중에 성장주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SPY입니다. SPY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펀드고요. 상위 500개 기업 중심으로 ETF 펀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는 SSGA라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곳이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자산이 1조 달러가 넘는 금액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살펴봐도 IT와 건강관리, 소비재, 금융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런 대형 IT주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좀 특이한 게 테슬라나 엔비디아, 존슨앤존슨 이런 곳에도 투자를 하면서 SPY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봤을 때도 1년 동안 26%의 수익, 3년 동안 24%의 수익을 내면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었고요. 2008년과 2018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총 수익률을 봤을 때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ETF 시장 전망을 봤을 때 S&P 500 지수가 21년 동안 수익 성장률이 40%가 넘었고 2022년에도 강세장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 같은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QQQ와 달리 SPY 운용사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섞어서 운용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VTI입니다.
이 VTI ETF 종목은 미국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가격은 원화로 26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용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뱅가드라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8조 달러가 넘는 금액의 자산 관리를 하고 있고요. 8조 달러는 원화로 9천조 이상입니다. 3천만 명 이상이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21년 배당은 3,500원 기준이고 배당 수익률은 1.3%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이미 소비재와 IT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뱅가드도 마찬가지로 애플에 대한 종목 사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이 있는 버크셔 해셔웨이 쪽에도 1% 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종목이 총 순자산의 25%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살펴보면 1년에 20% 정도의 수익을 냈었고요. 3년 동안 23% 정도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과 2018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간 총 수익률에서 두 자릿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 VTI나 QQQ나 SPY 투자한 모든 투자자들이 3년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뱅가드가 보는 2022년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전염병 관련 이슈는 2022년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거시경제 영향이나 정책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4%대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5% 이하의 성장률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뱅가드에 속해 있는 이코노미스트가 두 가지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첫 번째는 팬데믹으로 인한 실제 근로자 수가 감소가 돼서 임금 상승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 상승 압력이 물가 상승을 더욱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연준이 이런 임금 상승 압력을 고려를 해서 단기 금리 인상 목표를 3%로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보고서도 발표를 한 만큼 2022년에는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런 요인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투자를 할 때 인플레이션 요소나 금리 인상 요소를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표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고 메타나 MS, 테슬라, 알파벳 쪽에 IT 대형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애플에 대한 사랑이 높은 이유가 미국 사람들이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장성이 높아서 이 애플이라는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SPI가 굉장히 높았지만 배당 수익만 따졌을 때는 VTI가 굉장히 높았고요. 1년 수익률만 봤을 때는 SPY가 높았는데 3년 동안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QQQ가 높았다는 과거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 종목들은 배당 수익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한다.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오른다. 그런 사람들한테 적합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의 3대 ETF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